이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인데요. 제가 올해 60세에 있는데 20대 층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저번 선거 때는 제가 페미넴의 랩을 했고, 이번 최고위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뉴진스의 하이보이 그리고 쇼미더마니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강하게 어필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당 지도부는 자, 태영호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태영호입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 유일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데요. 대한민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제가 당원 동지들의 지지 속에 지금 당 지도부 문턱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살짝만 밀어줘도 제가 3월 8일 당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는데요. 제가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 뽑혀야 할 3가지 이유를 꼽는다면, 첫째, 국회에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울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 지도부에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 보수 정당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내에서 종북 좌파들과 싸울 투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 지도부에는 대북 전문가, 외교, 안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딱 한 표 저 태영호에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영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첫째로, 당과 대통령, 원내가 하나로 뭉쳐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서는 새로운 당 지도부는 서진 정책을 좀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청년층과의 소통의 폭, 공감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인데요. 제가 올해 60세에 있는데 20대 층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저번 선거 때는 제가 페미넴의 랩을 했고, 이번 최고위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뉴진스의 하이보이 그리고 쇼미더마니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강하게 어필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당 지도부는 다가가지 않았던 지역에 과감하게 다가가고, 청년층 또 우리가 소통하지 않았던 계층과 과감하게 소통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시간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저 끝에 계시는 민영삼 후보님께 먼저 하겠는데요. 아니, 후보님이 이거 저 합동 저 연설 때마다 가서 먼저 기순용사라고 하니까 실제 기순용사는 전데, 아니 아까부터 타이틀 하나면 되겠는데 계속 제가 기순용사다 이러는데, 오늘 이 토론회 이후로 기순용사 타이틀 저한테 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태영호 후보님과 저하고는 기순용사라는 공통점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왔다는 점에서는 그 공통점이라고 보지만은, 또 한편으로 저는 이 호남이라는 그 망국적인 그 지역 감정의 지역 극복의 벽을 뛰어넘은 측면에서 좀 차별화된 그런 기순용사가 아닌가. 그런데 같이 쓰십시다 뭐. 그러면요, 뭐 같은 기순용사다 이렇게 공통분모를 세워놓고, 예. 제가 그 민 후보님의 과거 행적을 보니까 좀 기순용사 우리 둘이 맞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4.27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6.12 미북 공동성명, 그때 과정을 뒤돌아보면 제가 국회에서 저 판문점 선언은 이거 가짜 평화쇼다라고 막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국가안보전략위원회라는 꿀보직에서 밀려나서 백수가 됐는데, 그때도 보니까 민 후보님께서 막 외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언론이 그 가짜 평화쇼 그걸 받아서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언론의 생태 환경을 보면 매우 좌편향적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민 후보님께서는 지금 따따붙다 뭐 유튜브도 하시고 이 분야에 저희가 깊으신데, 언론 좌편향된 언론 생태계 이 바꿀 묘안 딱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사실은 그 원내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입법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당에서 좀 더 당력을 모아서 항의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간 다 돼서 다음 김재원 후보님께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저는 항상 후보님을 보시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북이 보수의 텃밭인데 저희 당 의원들 속에서는 경북에 대단히 많은 의원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서도 당선됐었고,
지금도 보면 계속 앞순위로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그런 비결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오히려 당원 숫자가 많고 우리 국민의힘의 그 뿌리이자 뭐 보수의 심장이라고 축혀 세워진 대구 경북 출신이라서 좀 유리한 국면이 있어서 뭐 그런 위치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우리 태영호 의원님처럼 혈혈단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셔서 정말 제대로 된 기순용사이신데 이렇게 저는 저쪽이라고 합니다. 최고위원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오르신 게 더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뭐 그런 특별한 뭐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 대구 경북 그 정치권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선 때만 되면 수도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물갈이를 해야 한다. 그런데 대구 경북은 늘 당원들 또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고 표바치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를 보내도 찍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지역 주민들과 좀 정들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제대로 일할 만하면 그냥 그 지역 주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내쳐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라고 모셔서 지역 주민한테 내세우면 지역 주민들은 그걸 그렇게 반발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표를 찍어주는 이런 것이 지난 20년간 반복이 되었거든요. 뭐 저도 사실 공천을 5번 떨어지고 아직도 숨 쉬고 다니는 정치인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후보님 제가 시간이 다 그렇긴 돼가서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 운 좋게 남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때 우리 당의 이제 후보로 내세운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님께서 지금 그때 야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영입하시는 데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면 김 후보님께서는 대단히 인재를 보는데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자면 정말 우리 당의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잘 영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우리가 공천 또 인재 영입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사실 당원 협의회마다 당원들이 뭐 한 500명, 300명 많게 정말 많으면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당원들 또는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그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그 상향식 공천을 하면 그 사실은 이제 당협위원장이 내가 내를 뽑는 자기가 자기를 뽑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당연마다 당원들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분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뜻을 물어보고 당원들이 그 선택권을 가지게 하면 당원들의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가장 훌륭한 인재들이 선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1분 남았습니다.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은하 후보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 당과 민주당 간에 치열하게 싸우는 바로 그 대척점이 바로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과거 행적을 보면 허은하 의원님께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데 지금 우리 당의 그 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면 저런 이런 전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30초 당 지도부에 보장해 입성하시면 주십시오. 안 된다. 이런데 이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기회가 주어지면 숨기지 않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들을 드려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과오를 인정하고 스스로도 반성하고 앞으로의 일정 저의 그 활동을 통해서 그 무거움에 대한 어떠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우리 당원들이 조금만 도와드리면 당선될 수 있다 해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요즘 늘 그 김주애라는 딸을 데리고 나와서 막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시기에 정말로 그 북한의 후계자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 위에 있는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으로 지금 관심을 돌리는 것인지 그런 점을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제대로 한번 알려주시면 득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김주애가 아직 10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0대 미성년자를 놓고 과연 이제부터 김정은이 후계 구도로 이걸 붙이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예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까지 가려는 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북한 뉴스를 보니 이제는 김주애가 단순히 딸로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주택 착공식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첫 삽을 떴더라고요. 이거는 정치 행보입니다. 10대 미성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후계 구도보다는 앞으로 4대까지 꼭 갈 것이라는 이런 4대 세습 구도를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부터 확고히 굳히려는 그런 이제 김정은의 후계 세습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북한 뭐 3대 세습이라는 건 거의 왕조 국가인데 그 북한에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으로 오셔서 또 국회의원이 되시고 지금 최고위원에 도전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실 때 가장 힘든 적은 무엇이었는지 당원들께 좀 말씀하시고 좀 이해를 구하신 게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합동 연설을 다녀보니까 저한테 제일 부족한 것이 연고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다른 후보님들은 아무 장소에 가서도 어떻게든 연고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군대를 복무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묘나 또 외할머니 묘가 여기 있습니다. 중학교를 여기서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연고가 더 있는데 저도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아무리 찾을래야 연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선거 유세를 지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고가 없습니다. 아무런 혈연지연 학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을 건 오직 당원 동지들밖에 없습니다. 당원 동지 표 저한테 주십시오. 그런데 3월 8일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고가 없는 저도 우리 당원들이 과감하게 당 지도부에 입성시켜 줄 것인지 아니면 야 아직은 아니야 그래도 연고가 좀 있어야 돼라고 되겠는지 그거는 3월 8일까지 제가 지켜보고 단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당원 동지들이 저같이 연고가 없는 사람 진짜 그 사람과 정책 비전을 보고 당 지도부에 입성시켜서 정말 우리 당의 달라진 모습 포용적인 모습 글로벌화 돼가고 있는 우리 당의 모습을 이번 기회에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보여주어서 김정은이 좀 화들짝 놀라고 북한 엘리트층이 좀 동요하게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그 북한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셔서 최고위원 도전하셨는데요. 최고위원에 당선되시면 우리 당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인지 제가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유럽에서도 살아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7년 차인데요. 이렇게 좀 특이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제가 남들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당에 들어가면 우리 당을 아주 객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리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1분 있지만 남았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거냐 이거고 제가 북한에서 몸담그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전략 김정은을 그 누구보다도 잘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과의 핵전쟁, 역사전쟁 이런 건데 제가 당 지도부에 정말 필요한 대북 전문가 또 그리고 제가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외교관으로서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보배가 되시고 또 최고회의에 최고위원으로서 입성하시면 또 당과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태영호 후보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사실 이 지금 민주당의 이 저질 이 정치 공세가 정말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마치
그 민주당 방송인 것처럼 잘 전달하는 그 민노총사나 그 노용방송이라는 그런 오명을 들을 정도로의 그런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언론이 편향적인 그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송 개혁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법적인 문제도 같이 수반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방송 정책을 총괄한 방통위원회, 이거 정부조직법의 개편까지도 수반되는 문제고요. 또 제일 문제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심의위원회입니다. 방송심의위원회,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기회 있으면 그걸 하는데, 아무튼 이 그 노용방송이라는 오염을 들을 정도로 자편향적인 그런 그 편향 방송을 하는 방송 개혁에 관한 태영호 후보님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최근에 이거 언론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노조 정책에 대해서 노조 탄압, 반노조 정책,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걸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라는 거는 노조 탄압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노조의 불법 활동 근절인데요. 이 불법이란 말은 빼고 계속 노조 탄압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지금 씌워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정하고 방송법을 개정하려면 방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수당이 되지 않고서는 거대 야당 앞에서는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태영호 후보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유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되면 저 북에 있는 김정은이 깜짝 놀라서 심장이 멎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 비슷한 얘기를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태영호 의원님이 됐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깜짝 놀라서 심장이 멎기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의 수치를 더 높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된다면 북한의 김정은에게 한 방 제대로 먹일 수 있는 북한의 필승 전략, 아마 이걸 갖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짧게 그 북한의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전 세계를 위해서 도발하게 되는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 제압할 수 있는 필승 전략 한 가지만 말씀 주십시오. 북한이 가장 취약한 점을 저희들은 찔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은 바로 대북 정보 유입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던 모든 대북 정보 유입을 막았습니다. 김여정이 법을 만들어서라도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하라고 하니까 그걸 고스란히 받아서 국회에서 김여정의 대북 전단 금지법까지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10시간 12분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가장 위력한 무기 소프트 파워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 이 정도로 우리 당이 듣겠습니다.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해가지고 대북 전단 금지법을 네. 반드시 철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 파워로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김정은 정권을 박살내야 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기존에 있었던 의정 활동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태영호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 제주 발언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면 예, 또 길어지니까요. 일단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당의 기조와 정책과 맞지 않으면 사실 최고위원은 되게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니, 제 발언이 알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답변 기회 아니, 그게 30초 이상 줘야지. 왜냐하면 일방적인 얘기가 후회를 나올 수 하느냐 안 하느냐를 예. 여쭤봤거든요. 근데 예. 후회를 안 하신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당의 기조가 맞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아니, 발언 그러니까 기회를 주셔야지. 아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하시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요. 이미 태영호 의원께서 언론에 얘기하신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 모르는 상황이 아니 근데 아니잖아요. 후보님이 당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아니, 안정적으로 일각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한테 그러면 발언 제가 기회를 붙일게요. 일각에서 그런 발언 지적- 기회를 주셔야지. 아유, 알겠어요. 그런 지적 질의에 나중에 30초 준다면요. 끝나고 드릴게요. 아니 끝나는 게 그런 아니라 지적이 지금 있는데 드려야죠. 지적이 그렇게 있는데 말씀하시면 안 그런 되죠. 부분은 좀 한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아닙니다. 좋겠고요. 그거는 제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따 드릴게요. 예. 조수진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남았습니다. 우리 태영호 후보께 아까 30초 못 하신 보장해 말씀을 주세요. 간단하게 네, 해주세요. 간단하게 좀 대답을 이자 해주시죠. 마치도 제가 그 어떤 색깔론을 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제주 4.3 사건의 아니요, 논쟁에 아니요, 불을 지금, 집힌 것은 아니, 잠깐만. 정말 제가 30초 죄송합니다. 색깔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불을 지핀 것은 제가 아니라 그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할게요. 아니, 질문을 잘 2021년 들으셔야 제주도에서 돼요. 열린 4.3 상대방이 사건 어떤 추념 자, 입장인지 시간이 들으셔야 다 돼요.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토론회에 참가할 때까지만 해도 여기 계시는 후보님들이 저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아서 제가 왕따 당하는 느낌을 가지고 퇴장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총 6번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모든 후보님들이 아마 저한테 질의를 해서 오늘 이 토론회가 저를 띄워주는 토론회로 만들자고 다 마음을 합하신 것 같은데요. 당원 동지 여러분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를 우리 이 후보님들의 좋은 선례를 본받아서 저를 살짝 한 번만 밀어주면 3월 8일 제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됩니다. 그러면 아마 김종훈이 아마 뒷목을 쥐고 화들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저 태영호의 담대한 도전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태영호입니다. 제가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제주, 부산, 광주, 전주, 대전, 또 강원도 홍천까지 이렇게 전국을 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많은 당원들과 만나 인사도 나누고 또 저를 지지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해서 현재 4위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역에 가서 당원분들을 만나면 당원분들이 태영호 의원이네 이렇게 저를 알아보시면서도 제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는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분들이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했는데 왜 모르세요? 라고 하시니 최고위원 누가 나왔는지 누가 보냐, 당대표 누가 나왔는지 그거 보지,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제가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는 것을 대부분 당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원이 8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들에게 문자 쫙 보내면 태영호가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83만 명 당원들에게 문자 딱 한 번 보냈는데도 돈이 얼마나 드느냐, 2,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문자 한 번 좀 돌려서 제가 출마했다는 이 사실 한 번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후원금이 모자라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한국에서 학연, 혈연, 지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한테 오직 제가 그래도 기대고 또 정을 주고 지지를 또 호소하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태영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과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소액이라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 태영호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후원해 주신 금액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담대한 도전에 나선 이 태영호가 힘을 가지고 또 저의 이 담대한 도전이 당원 동지들에게 알 수 있도록 문자로라도 좀 보낼 수 있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이 한반도의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의 흡수 통일이 돼야지 김씨 왕조 통일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저 태영호 당당히 외칩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 통일만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목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북한을 힘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보존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려면 어쩌면 우리가 자체 핵무장까지 해야 할 그런 특단의 시기가 지금 이 나라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안보 상황 녹록치 않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활개치고 간첩단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지금 폐지해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해서 이 국정원 무료가법 반드시 백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주면 김정은이 놀라서 화들짝 아마 침대에서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